네, 뉴욕 증시의 반등의 연속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더 믿고 봐도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빨간불이 많이 보였더라고요. 간밤에 네. 뉴욕장도요. 예. 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 0.9% 상승, 거의 1% 가까이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1% 상승했고, S&P 500도 0.8%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게 상승 원인은 부채 한도 일시 증액 합의에 따라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하지만 어제 뭐 장 후반에 상승폭을 조금 축소했는데 그거는 이제 고용 개선으로 이제 테이퍼링이 좀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승폭을 좀 반납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보면은 자동차 종목들이 특히 좀 강했는데요. GM이 4.6% 상승, 그다음에 포드가 5.4% 상승, 테슬라도 1.4%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이제 디지털로 구동되는 새 서비스로 수익을 이제 2배 늘릴 것이라는 소식의 강세를 나타냈는데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로 확대를 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JP 모건 측에서는 지금 현재 EPS가 7.7배 거래되고 있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매우 저렴하다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77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테슬라는 1.4% 상승했는데요. 이제 밸런스는 테슬라가 이제 효율적인 이제 공급체인과 이제 우수한 반도체 기술 등을 통해서 3분기 이제 인도량을 지금 달성을 충족했는데 3분기에 지금 24만 1000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Y, QO 대비 이제 모두 증가했고 컨센도 상회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GM 등 이제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뭐 반도체 공급 부족,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산량을 감축하고 저조한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뭐 그거에 좀 많이 좀 대조되는 결과입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2% 상승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국에서의 회복세가 견고하게 나타나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16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어제 0.8% 상승했는데요. 루프 캐피탈 측에서는 이제 공급체인 차질에 따른 비용 증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로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515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페이스북은 JP 모건이 최근의 하락은 이제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제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어제 0.9% 상승했는데요. 이제 번스타인 측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이제 강력한 이익률 개선이 나타나야 한다. 뭐 아이폰 13이나 앱스토어 등의 서비스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이 더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주가는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32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어제 1.2% 상승했는데 코엔에서는 2022년도에도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좀 전체적인 걸 시장을 보면은 이제 부채 한도 일시 증액 합의를 했는데요. 28조 4천억 달러에서 28조 8,500달러로 8,80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도 적용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어제 뭐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이제 3만 8천 명 감소한 32만 6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로는 34만 5천 명인데 좀 많이 좀 밑돌았습니다.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수치고요.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게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네, 좀 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쉬는 동안에 나오게 되잖아요. 네,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전달보다 얼마나 늘었는가 이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변이 없으면 그냥 11월에 간다고 보더라고요. 테이퍼링이요. 네, 네. 저도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고 저는 네. 이제 한 2주 전에는 11월에 할까 12월에 할까 저도 약간 조금 갸웃도 좀 하셨는데. 봤는데 예. 좀 흘러가는 거 봐서는 11월에 하는 걸로 거의 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또 저희 화요일에 오프닝하죠. 우리 증시는 하루 또 쉬기 때문에 어떻게 뉴욕장에서의 반응이 있었고 우리 시장 또 체킹할지 네,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은 좀 회복이 되는 것 같다. 네, 이 부분의 방향성 확실하게 좀 잡혔던 것 같고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뷰도 조금 다른 것 같고 공급 병목 현상에
좀 피해를 받고 있는 쪽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자라는 멘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트코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네요. 네, 네. 코스트코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소매 업종이기 때문에 소매 업체이기 때문에 뭐 인건비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전망을 좀 낮춰 잡은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지금 소매 업종이 지금 정가를 하지 않으면 비용 정가를 소비자들한테 하지 않으면은 조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뷰가 안 좋은 거겠죠? 소비자가로 전이시키기에는 예, 아직은. 좀 일부는 저번에 예. 한번 정가를 했는데 예. 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또 떠 안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유통업체들도 힘든 또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장사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진율을 남기기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GM을 투자하신 저희도 서학개미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최근에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밀접한 굉장히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잖아요. 네. 근거 있는 자신감이 계속 표출일까요? GM에? 일단은 목표치를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로 늘려 잡았는데요. 네. 지금 이 목표치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려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GM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면은 뭐 이거에 지금 JP모건 측에서는 조금 못 미쳐도 GM의 지금 밸류에이션은 싸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GM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요, 저도 아침에 봤는데. 지금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모습도 지금 좋고 네. 전체적으로 GM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 중에서 지금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GM, 포드, 테슬라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포드보다는 GM이 좀 더 지금 시장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GM은 아무래도 정부가 전기차 3사에 대해서 지원 많이 하겠다라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기 때문에 뭐 내부적인 뭔가 또 야심찬 포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따라잡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밤에 저는 보면서 니오의 주가가 또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네, 고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앞으로 60%나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주식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배터리, 뭐 장비 쪽, 소재 쪽까지 해서 종목 선택의 어떤 갈등 장애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핵심이 뭡니까? 전기차에서 내가 이 주식을 사야겠다라는 감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저는 지금 뭐 전기차의 완성체 업체들은 그쪽으로 좀 포지션을 빨리 변경하는 업체들은 좀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 같은 경우 많이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부품 업체 같은 경우 어제 현대 위아도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네. 저는 지금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어제 오전장에 여기서 이제 오전 프로그램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현대차를 좀 주시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어제 네. 오늘 전 종목 어제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현대차가 이제 뭐 어제 한 19만 원 초반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조금 싸 보인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V자 반등은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당분간은 조금 이제 박스권에서 뭐 하단을 뭐 19만 원 초반, 상단을 한 22만 원, 21만 원 후반 정도를 잡고 그냥 매매를 하시면은 뭐 그게 차라리 낫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진짜적인 추세 상승의 반전은 전체적인 지수가 좀 돌아서는 거 확인하면은 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어렵네요. 그죠? 쉽지 않지만 현대차가 일단은 V자 반등이 쉽지는 않을 거다. 이것도 저희 감안하면서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흐릴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애플도 뭐 주가 상승 조금 제한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존의 차트 보셨어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매수 기회다. 네, 저가 매수 찬스 왔다. 이런 분석이 또 JP모건 쪽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애플주들의 향방 어떻게 보십니까? 국채금리는 1.6 레벨 거의 근접하고 있는 기술주요, 상황이거든요. 애플이요?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 봐주세요. 전반적으로. 네, 빅테크 어제 주식들. 이제 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1.57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기술주 같은 경우에 지금 국채금리가 좀 더 연말까지 간다고 보면은 아직까지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좀 더 빠르고 지금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투자자들은 기술주도 지금 일부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악재가 좀 더 반영되고 주가가 좀 더 저는 좀 더 아래쪽으로 좀 더 기술주 같은 경우는 하단은 조금 열려 있다고 보는데 지금보다 또 그렇게 많이 하단도 열려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수할 수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주의 투자는 여전히 유효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전체적으로 막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했는데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는 강했고 뭐 일부는 뭐 소폭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약했는데 종목별로 조금 흐름이 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지금 국채 금리의 영향이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당분간은 빅테크 주식들은 조금 이제 옆으로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 상승 그 정도에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AMD나 이쪽의 그래픽 반도체 쪽이 좀 더 낫지 않느냐.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또 그래픽 반도체 쪽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쪽 기술주 중에서는 AMD 쪽이 차라리 낫지 않냐.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에 뭐 혹한이 닥칠 것이다,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비관론자들의 멘트도 있습니다만은 다 뭐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래도 AMD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수 기회에 있다라는 점 어제부터 여러 번 또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장이 사면초가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주식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또 저희가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70조가 돌파가 될까 이거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분위기 파악, 네, 삼성전자가 어떻게 좀 좌지우지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매출은 70조 이상, 영업이익은 15조 이상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가이던스는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하지만 삼성전자 돌아서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당분간은 역시 옆으로 횡보하거나 소폭 상승, 뭐 소폭 하락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당분간은 하지만 7만 원 바로 안 깰 겁니다. 7만 원 바로 안 깨고 7만 원 지금 상황에서 조금 소폭 상승하고 나중에 시장 상황으로 보고 또 다시 한번 7만 원 선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지금 가이던스 좋게 지금 전망치는 좋게 나와도 어제도 어제가 아니라 저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시장 눈높이가 지금 너무 높아져 있어요.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의 지금 가이던스가 대부분 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급 실적이 예고가 됩니다만은 주가는 무거울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크게 뭐 아주 잘 나와도 아주 덜 나오더라도 크게 움직임 없을 거다. 네. 계속 횡보대로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6만 전자 위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네. 그래도 7만 원 선은 내 확인을 해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3일 연휴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오늘 좀 챙겨야 될 부분 어떤 것인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감에서 사인 주셔가지고 주식 비중 조금 더 늘리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요거 잘 지키면서 연휴 들어갈까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유지하고요. 네. 유지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뭐 종목들 어제 전부 다 대부분 다 갔는데 오늘은 지금 등락이 좀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도 강한 종목이 진짜 강한 종목으로 지금 볼 수 있는데 어제는 다 올라서 조금 판단이 맞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어제 판단이 좀 흐려지는 예. 거인데 네. 일단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AMD, 뭐 엔비디아 이런 그래픽 반도체 쪽이 없으니까 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어제 좀 오른 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이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보다는 다른 뭐 어떤 뭐 현대차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카카오 네이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 올랐죠. 5% 정도 이상 다 상승을 했고 네. 카카오 네이버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했다고 봐요. 확인했는데 다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 바닥은 아니고 뭐 지금 현재 당분간은 조금 위로 좀 열어두고 박스권을 조금 더 유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좀 더 담고 싶다면은 네카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현대차는 아까 V자 반응 힘들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는 그래 보이고 저는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아주 강하면은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요. 뭐 좀 더 기다리시면 또 다시 이제 뭐 V자 반등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뭐 좋은 가격에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뭐 당분간은 조금 박스권의 트레이딩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너무 주식 비중을 과하게 키워놓고 연휴 들어가시면 불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종목 관리만 잘 하는 게 좋겠다. 네, 이 정도로 전략을 체킹해 주시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부채 한도 일시 증액 합의가 나오게 되면서 좀 깔끔하게, 네,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한 감이 조금 좋다, 괜찮을 것 같고 11월에 테이퍼링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별 문제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네, 이틀 연속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시장까지 커플링화 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연휴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이고요. 네,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연휴 들어가기 전에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방향을 나타내게 될지 변수 많은 오늘 시장입니다. 네, 잘 체킹하시면서 전략 잡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